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전국에 또 한 번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 향후 정치 지형도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은데요. 권동욱 정치평론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침묵을 이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밝혔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국민 담화라고 하면은 국민과의 좀 공감대 형성이 원래 첫 번째 조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 본인의 좀 입장을 일방적으로 좀 전달하는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이 국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경고형이었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탄핵 심판에 대비한 어떤 법률적인 방어 논리 이런 거에 좀 많이 치우쳐 있었다라는 점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메시지로 봤을 때 끝까지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대상이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안에서도 강성, 극단적인 어떤 보수층 이쪽으로 좀 한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보수가 지금 사실은 대통령을 뽑아준 주요 지지층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로나 거기에 대한 어떤 미안함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극단적인 보수층의 기대음으로 인해서 보수층 내부의 또 분열을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정치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어제 대통령의 담화 내용들은 본인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왜 했는지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좀 강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법리적으로 좀 꼽아볼 부분은 이른바 통치행위론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통치행위의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던 통치행위론이라는 이론이긴 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대부분 극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고도의 통치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헌법의 한계 내에 있어야 함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체가 헌법을 넘어섰거나 위헌적이고 불법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법심사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97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면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마치 본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저는 반쪽짜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통치행위는 존중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법의 잣대에서 심판받아야 될 겁니다. 두 분 모두 어제 담화에 대해서 우려 또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이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상충되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혹은 끌어내서 이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은 어제 사상자 발생을 막으려고 부사관만 이동시키도록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병사 투입 사실이 확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그 사법적인 판단의 핵심 부분이라서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행위나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그 헌법을 위반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보면은 국회에 대한 국회를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국회가 계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권한을 줬는데 그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한 그 진입을 방해했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방해, 그다음에 거기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언, 이 부분들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나오는 그때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군 관계자들의 증언은 일관되게 여러 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체포조도 가동이 됐었고 또 구금한 시설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그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그렇죠. 일단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국헌 문란의 목적은 결국 헌법기관,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정지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진술들이 터져나오고 여러 가지 폭로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당시에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증언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로 내란죄를 입증할 만한 목적,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특히 뭐 특전사령관이나 관련된 국정원 1차장에 이런 진술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저는 급작스러운 어제 오전 담화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는 내란죄의 수괴로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의 속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 진술이 터져나오는 과정에서 본인이 내란죄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변하기 위해서 어제 오전에 담화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들고 예. 그 담화 내용에서도 결국에는 국회의 기능이라든지 또 헌법기관의 기능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체가 내란죄 혐의를 좀 부인해 보려고 하는 법적인 의도가 있는 이야기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는 있지만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그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은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대통령이 부인한다라고 해서 이 현상 자체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예, 윤 대통령이 또 탄핵하든 수사를 하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와 어떤 식으로 싸우겠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저도 사실은 맨 마지막 부분 국민 여러분들께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인데 네.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국회와 싸우겠다는 것인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탄핵소추가 되든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내란죄로 수사를 받든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좀 선회해서 읽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국회에서 토요일에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붙이게 되는데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져서 탄핵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지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지난 7일에 있었던 담화에서는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를 했고 그리고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라고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예.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굉장히 강경한 대응책이 나왔고 강경한 담화가 나온 것 자체는 앞으로 본인에게 벌어질 수 있는 두 개의 재판, 그러니까 탄핵 재판과 그리고 형사소송, 내란죄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여당의 조기 퇴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걸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탄핵 여론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거기서 고민이 높았던 거는 탄핵으로 갔을 때 겪게 될 혼란의 어떤 그런 국내의 어떤 여론의 극심한 분열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자진 사퇴안을 제시를 한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하야라는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결심해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를 한 거고 결자 해지라는 거를 사실 거부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입장, 그러니까 당에 이름하겠다는 입장과도 배치가 되고 또 당의 노력을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형해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이런 판단을 왜 내렸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짐작인데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 체제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법적인 대응이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극단적인 보수 지지층의 어떤 그 한정된 부분으로 약간 도피하는 근데 본인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거 그 안에서 약간 투사로 좀 인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런 현실적인 인식 부분에서는 조금 이 당과 좀 괴리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이 담화 발표 이후에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 등 42건을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존의 입장과 배치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계엄 같은 경우에 군을 동원한 사태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태를 벌여놓고 다시 또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임명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상상하기 좀 힘든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여당의 입지를 좀 좁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분위기를 봤을 때 국방장관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건의한다고 해서 그걸 받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현실이 좀 동떨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좀 우려가 생깁니다. 그 윤 대통령이 앞서서 비상계엄 사태 후에 첫 번째 담화에서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좀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요. 혼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헌정 질서도 매우 무질서해졌고 우리나라도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7일에 있었던 담화에서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전국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고 국정 운영은 앞으로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그 다음 날도 담화를 내면서 본인들이 사실상 권한대행을 할 것이고 사실상 대통령은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헌법상 탄핵 말고는 사실상은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를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말 무질서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지금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는 것은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탄핵을 통해서 일단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의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정지를 시켜놓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자는 겁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당연히 권한 대행을 하는 사람이 이 관련된 국정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좀 쏠리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어제 담화로 봐서는 대통령은 좀 행사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읽혀요. 근데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이 특검 법안이 이제 이게 제2요구권을 하려면 국무회의에서 또 건의를 해서 제가 하는 형식이 추인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좀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14일이 이제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이 있을 텐데 지금 14일이 이제 탄핵 표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 만약에 그때 가결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 또한 이 행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의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부권 행사 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토요일에 그러니까 내일 탄핵소추안의 표결이 있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권한대행 체제라고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그러나 과거에도 사실상 권한대행이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겠지만 사실 당위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모든 책임이 사실상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과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특검을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적으로 봤을 때도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위적인 측면에서도 절대 거부권 행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 행사된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해야 된다라는 학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거부권 행사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 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거 가지고도 다툼은 있겠지만 시도를 해볼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 자체가 국민적인 큰 저항에 몰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대통령 담화문이 나온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소집한 이 윤리위원회 곧장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제명, 출당 절차 개시를 위한 심의를 시작했거든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조금 서두른 감은 좀 있어 보여요. 한동훈 대표. 예. 지금 이제 보통은 국무위원도 그렇고 대통령실 참모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질보다는 잦은 사퇴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탈당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잦은 탈당이 있는 것이고 또 당에서 출당,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잦은 탈당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후유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 이런 당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또 당이 그 대통령이 어떤 판단할 여지나 또 그런 부분에서 길을 열어놓는 게 보통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례로 봤을 때에도 사실 강제적으로 대통령을 출당시킨 경우가 있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있긴 있는데 이거는 탄핵 결과가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대통령이 이 여당의 입장에서 대통령이란 상징성은 어쨌든 간에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탄핵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제명 절차를 거쳐서 간다라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거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오전에 한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가 담화가 나오니까 거기에 또 반응하는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즉흥적이고 좀 조급한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조금 좀 신중하고 좀 차분하게 왜냐하면은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전국을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어떤 모습을 가야 되는데 당 내에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나 아니면 탈당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끌고 조용히 좀 차분하게 질서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니까 쉽게 결론을 못 내고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제명 출당 이게 친윤계 반발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결국 사실은 국민적인 열망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이 지금 계파 갈등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탈당 요구의 어떤 이야기들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오전에 담화를 본다면 뭐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뭐 탈당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도 없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사실상 제명이나 출당을 하는 것 말고는 대통령의 당적을 정리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동훈 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내란 혐의로 그리고 또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을 당의 당적을 유지하게 하는 것 대표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 회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리위 차원에서는 사실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이 부분을 진행하면 될 것이긴 하지만 당 내부에 계파 갈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속하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되면서 한 대표가 탄핵 찬성 당론으로 채택을 하자 제안을 하니까 친윤계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말씀하신 내용들 계파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 권성동 투톱 체제가 어떻게든 같은 당이니까 좀 풀어나가야 할 텐데 여당 입장에선 어떻게 이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약간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탄핵 전에 계엄 사태가 탄핵 논의 전에 계엄 사태가 있었고 계엄 사태 전에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들이 좀 모든 과정에서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탄핵이라는 이슈로 조금 더 또 이제 극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와중이었는데
한 대표가 이제 내란죄 자백 이런 발언하면서 또 약간 감정적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당내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는데 예. 어제 결과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륜도 있고 굉장히 유연한 분이세요. 다만 이제 지금 문제는 약간 우려는 친윤계의 핵심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로 선출됐을 경우에 친윤계가 좀 완력을 과시하는 쪽에 그런 모습으로 비출까 그런 우려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연의 그런 장점, 그러니까 경륜과 유연함을 가지고 이거를 잘 풀어가는 쪽으로 좀 능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보수를 지금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 갈등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분열로 가는 거는 이게 파국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국정 관리,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정이나 그다음에 당내 상황 관리 그리고 대통령 이슈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 부분을 한 대표와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유한다면 저는 이 자리 이걸 공유하는 자리가 좀 일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간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여당, 야당 정치에 대한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당도 조금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정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안을 한다면 뭐 여당에서 어떻게 좀 흐름을 갖고 가야 될까요? 그래서 앞서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시국에 그러니까 헌정 질서, 헌정 수호 자체가 위태로웠던 이 시기에 사실상 집안 다툼을 하고 계파 갈등을 하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국민들이 용납하실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파 갈등을 멈추고 먼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계파 갈등이 있는 것은 분명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이미 심리적으로 분당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의총장에서의 서로 고성을 지르고 사실상 다투고 있는 모습 자체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낯뜨거운 모습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친윤계가 그래도 좀 더 당내에서 지분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제 사실 34표를 그 친한계가 얻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앞으로 이 계파 갈등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텐데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계파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저는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도권을 받게 되는 계파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지금은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라는 국회의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때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네, 지금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 5시죠. 이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지금 상황을 보면 어제 대국민 담화로 인해서 조금 여론이 좀 악화된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 의원도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긴 했지만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 34표를 얻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아마 8표의 이탈표를 넘기는 거는 좀 상황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건 아직까지 뭐 결정된 것도 아니고 또 당내에 또 아직까지 결정의 시간이나 논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여기에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자진 사퇴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이제 당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내에서 원내대표로 있는 권성동 의원이 또 다른, 그러니까 한 대표는 일단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는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거쳐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지만 지금 현재로서 분위기를 봐서는 좀 탄핵 찬성으로 많이 좀 기울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오세훈 서울시장 또 김태흠 충남지사 이 몇몇 그 자치단체장들이 또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좀 찬성 여론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조심스럽게 찬성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내일 표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일은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여권 내에서도 조금씩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이 현재로 7명이나 되고 그리고 익명투표이기 때문에요.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또 찬성표를 던져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이 있을 수 없고요. 민심을 이기는 당연히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각각 정당에 소속돼 있고 뭐 여야 진영이 나눠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진영의 어떤 계파적인 이익이나 당리당략을 따질 때는 아니거든요. 사실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가 국회의원들에게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한 명 한 명 모두 다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되고 수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2차 탄핵안 표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권도국 정치평론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